자, 오늘 옥녀편 5번째 시간입니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왈 안평중은 이 선 여인교로다 구이 경지온녀 이렇게 말했어요. 안평중이라는 사람은 제나라 사람인데 이름이 안녕이죠 아마. 근데 그 춘추시대 꽤 유명한 사람인데 자료가 잘 없어요. 이 사람 거는 안평중 주어죠. 이 교가 동사예요. 이 선은 부사고 여인도 역시 부사구예요. 그러니까 이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 다른 사람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잘 사귀었다 이런 뜻이에요. 안평중은 다른 사람하고 잘 사귀었다. 사귀는 걸 잘했던 모양이에요. 교접술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 여인이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선교 여인 뭐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이걸 앞으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은 강조하는 건 무조건 앞으로 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구이 경지원자 구. 그 사람하고 사귀는데 남하고 사귀는데 구가 오래된다 이게 오래다. 오래 시간이 오래 지나죠. 오래되어도 그러나 붙어요. 경지 그를 공경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 그 사람을 공경하니까 오래 사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평중은 다른 사람하고 사귈 때 오래가 돼도 지는 그 사람이 인해요. 그 사람을 공경한다 이거. 늘 공경하니까 그 사람을 하고 오래 사귈 수가 있겠죠. 사람이 이 처음에는 공경하다가 자꾸 친해지면 좀 만만하게 대할 수도 있는데 안평중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자왈 이 장문중이 거체호대 산절조절하니 하여 기지아리요 이렇게 공자가 말했어요. 장문중이라는 사람이 이 노나라 대부였는데 그는 이 채를 이때 그는 살다가 이렇게 기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기르다. 채를 길렀다. 채는 큰 거북이에요. 그럼 이게 체지방에서 나서 채라 그러는데 거북이를 왜 길렀겠어요? 이거는 점치려고 길렀겠죠. 점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큰 거북이일수록 점이 용했다 그래가지고 큰 거북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장문주기는 큰 거북이를 기르고 집에서 산절조절하니 이때 산이 타동사고 절이 목적이고 조가 타동사고 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나 조는 다 명사인데 이건 산이고 이거는 이 바다에 있는 해초예요. 위치에 따라서 동사가 되기도 해요. 절이나 조는 이 대들보에 달려있는 어떤 이런 거 뭡니까 기둥 같은 거를 작은 기둥을 절이라고 하고 절이라고 해요. 이 앞에 있는 걸 위에 있는 거는 절이라고 밑에 있는 거는 뭐 뭔가 뭐 그래 하긴 그건 별 필요 없이 이게 그러니까 이 기둥 절에다가 산 모양을 새겼다 이거예요. 요렇게 되는데 이게 산 모양을 이렇게 새겼다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리고 또 요 절에는 뭐였냐면 해초는 우리 미역 같은 거잖아요. 미역 같은 걸 이렇게 그렸다는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단청 비슷하게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으면 되겠네요. 산절 조절하니 이거는 사당에 그리는 건데 자기 집에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는 이 사람 예절을 모르는 사람, 예에 어긋난 사람이 공자는 예를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예를 무시하고 대분대 사당에 하는 걸 자기 집에다 이렇게 탁 해놨대요. 큰 거북이를 기르고 또 점을 치고 공자는 군자 부점이라고 점을 안 쳤어요. 점도 치고 이런 걸 하니까 이 공자가 하여 기지 어찌해서 그를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때 야는 의문행을 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이 야가 이다도 되고 하긴 늦냐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어렵지 한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문이 제대로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 우리말 같으면
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면 혼란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한문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문 허사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나요? 예. 여하기지 어찌해서 그를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가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그 다음에 최저인데 어려운다. 자장이 문할 너의 문할 영륜 자문이 삼사위 영륜호대 무희색하며 삼이지어대 무온색하여. 자,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장이 물었어요. 그건 제자죠. 영륜 자문이, 영륜은 뱃을 이름이에요. 영륜을 자문 영륜이 그런 거예요. 영륜 자문이 세 번 뱃을 하는 거예요. 뱃을 하여서 위 됐다. 뭐가 됐나? 영륜이 됐어요. 이게 동사고 이게 보호가 되겠죠. 영륜이 세 번이나 영륜 뱃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영륜이 높은 뱃을인데, 그러니까 자문이 굉장히 영예로운 거예요. 세 번이나 뱃을 해서 영륜이 됐는데 무 없다. 동사 희색 주어죠.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세 번이나 하면 막 자기가 호기롭게 막 자랑하는 얼굴빛이 나타내는 얼굴에 담담하게 아무 빛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이지, 부사 세 번이니까 부사가 되겠죠. 이는 타동사 지가 목적이 세 번 영륜이죠. 영륜 배수를 그만뒀다 이거죠. 그러면 이는 그만두다죠. 세 번 영륜 배수를 그만뒀는데도 무동사 없다. 온색이 없었다. 인부지 불온할 때 그 온이에요. 온색은 이 섭섭하다가 섭섭한 안색, 화가 났다든가 섭섭하다든가 뭐 그런 거 하여간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안색을 한 것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뱃을 할 때도 담담하고 그만둘 때도 담담하게 이렇게 했다 이거야. 상당히 내공이 강한 사람이죠. 구영륜 지정을 필히 고신영륜하니 여하하니 있고, 옛날 영륜의 정사를, 그러니까 옛날 영륜은 지금 떠나가는 사람이죠.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가는 옛날 영륜의 정사 하던 일을 반드시 이고 신영륜하니, 새로 오는 자기 후임자죠. 새로운 영륜에게 고하니, 여기 문장 구조가 이가 이 다음에 이게 여기 생략된 거예요. 반드시 옛날 영륜의 정사를 신영륜에게 고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목적이고 이게 간접 목적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옛날 영륜의 그 하던 일을 새로운 영륜에게 고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목적, 간접 누구에게 무엇을 고하는 거죠.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요거 문장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다 파악을 하면 한문 구조가 대충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하고 계속 했으니까 이런 걸 스스로 터득할 수 있으면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건 하여 어떠합니까? 하니까 자활 충무이로다. 아주 충직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거죠. 충직하다. 사람이 아주 충직하다 이렇게 말. 인우호이까 인합니까? 하는 거예요. 인우호, 호는 의문이죠. 미지 모르겠다. 득인 어찌 부사 의문 부사죠. 어찌 득인 인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득은 캔이니까 인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찌 인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공자는 인에 대해서 굉장히 학점이 짭니다. 알겠나요? 어찌 인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체자 시 제군 이건을 체자가 시 제군 시는 시한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죽였을 때 시라 그래요. 시해한다 그러죠. 임금을 시해한다. 최자는 제나라 임금을 죽였죠. 그러니까 최자는 제나라 임금의 신하였던 모양이에요. 왜 죽였나 하면 최자의 아내와 제나라 임금이 서로 간음을 했어요. 간통이라 했나? 간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뒤에 보면 뭐 이것도 죽일 만하면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임금이라도. 그런데 임금은 무조건 죽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 계급 사이가 굉장히 그 계급이 견고한 거죠. 그게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나라 문자가 문자에게 부사고로서 유 있다 동사 말이 끄는 마차가 10대가 있었다 이게. 1승은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1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승이니까 마차 10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차 10대가 있었는데 그는 꽤 부자죠. 마차가 10대가 있었는데 기위지 그걸 포기하고 마차 10대를 포기하니까 재산이 큰 걸 포기하고 엔드 위직 거기를 떠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나라를 떠났다는 말이죠. 제나라. 그 지 이르다 어디에 전치사죠. 다른 나라에 이르러 다른 나라의 전치사의 목적이 다른 나라에 이르러서 또 말하기를 유오 대부 체자라고 유는 같을 주자죠. 우리나라 대부 체자와 같아. 저 사람도 임금을 죽인 대부 체자하고 똑같아 하면서 위지 거기를 또 떠났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나라에 이르다 한 나라에 이르러서 또 말하기를 유오 대부 체자야라고 우리나라의 대부 체자와 같아 하고는 거기도 떠났어.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전부터 체자로 보였던 모양이야. 체자 같은 사람을 알겠나요? 부처님이 일체 유심조라 했던 그 말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자기가 한번 그렇게 눈이 그렇게 돌아가면 다 그렇게 도둑놈으로 보면 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다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야하니까 어떠합니까 하니까 공자가래 청이 아주 청백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뭐 이 청백하겠지만은 자기 아내를 범인 남자를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청백하다니 그 공자의 그 벼슬 가니 굉장히 그 딱딱한 거죠. 인우니까 인합니까 하니까 미지 모르겠다. 어찌 득인 어찌 인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겠나요? 그 다음에 이 계문자 3사 이후에 행하니 계문자가 3사 이후에 행하더니 3번 부사죠. 생각하고 나서 엔드 3번 생각하고 난 뒤에 그리고 뒤에니까 3번 생각하고 난 뒤에 행하니 계문자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계문자는 3번이나 생각하고 난 뒤에 행하더니 이를 행하니 자문지 자가 그 말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지는 이 앞에 이 소식을 듣고 말했어요. 제4가이 2번이죠. 2번이면 곧 좋다. 2번 생각하면 곧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좋다. 뭐 3번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2번이면 곧 됐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2번 생각하면 되는 거지. 3번, 4번 다 생각하면 사람이 계속 생각하면 원수 된다 그랬어요. 한 번 생각하면 뭐 그 사람도 괜찮네 이러면 되는데 2번 생각하면 또 조그만하게 보여. 3번 생각하면 또 이렇게 보여. 4번 생각하면 더 보이겠죠. 그럼 원수 될 거 아니에요. 대충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왈 영무자가 방유도 즉 지하고
방무도즉 우하니 기지는 가급야 언니와 기우는 불가급냐니라. 자, 이해 한번 해봅시다. 영무자라는 사람이 방, 나라의 부사구로 쓰였어요. 동사, 도, 주어죠. 방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다. 이게 도가 있으면, 뭐 하면, 지혜롭게 처신했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이때 이게는 지는 뜻으로 와서 이거예요. 나라에 도가 있으면 지혜롭게, 이때 나라에 도가 있다는 정치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면 자기 지혜를 나라에 보탰다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나라를 좋게 하는데 보탰다. 이게. 근데 나라에 부사고 뭐가 없다, 도가 없다. 나라 정치가 개파야 되고요.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곧 어리석은 척했다. 이거 어리석다. 어리석은 척하면 이 사람을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은 숨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 기쁘면 숨어버린다는 말이죠. 어리석은 척하고 어리석으면 쓰지 않으니까 숨는 거잖아요. 기지는 그 지혜로움은 가급 미칠 수 있다. 이거 알겠나요? 케인이니까 미칠 수 있으나 그 어리석음은 불가급 미칠 수 없다. 캔낫 미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지혜는 그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건 참 사람이 쉬워요. 자기 똑똑한 척하기는. 그건 어리석게 하기는 참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해보셔야 되는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지식과 지혜예요. 지는 지식이라 할 수 있고 지혜는 이지자를 써야 되겠죠. 그랬나요? 이건 분명히 구분돼요. 지식은 이 새로운 발견이라 할까, 발명이라 할까 이런 게 지식이죠. 지혜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거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지식은 젊은 사람은 지식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나이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이. 그렇죠? 지혜는 어떨까요? 거꾸로 늙은이죠. 늙은이가 지혜를 간직하고 있겠죠. 지식은 젊은 사람이 갖고 있고 지혜는 늙은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대충 맞아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지식을 빨리 받아들이겠죠. 알겠나요? 나도 사실 내가 스마트폰 것도 하다 잘 모르면 우리 손녀한테 물어요. 지금 뭐 국내에서 3, 4년 됐는데 내보다 더 잘 알아요. 그 또 내보다 더 잘 알아요. 알겠나요? 이것도 모르느냐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손녀가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할아버지가 별거 아니네. 나보다도 모르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노인을 공경할까요? 공경하지 않을까요? 노인 공경 안 합니다. 알겠나요? 그 서양에서 노인 공경 사상이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양은 왜냐하면 지식을 강조하니까. 알겠나요? 젊은 놈이 최고예요. 알겠나요? 동양은 뭡니까? 동양은 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늙은이가 어떻게 되겠나요? 공경의 대상이 되면 늙은이가 더 많이 지혜가 더 많으니까 늙은이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양도 중국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우리 한국도 요즘은 이 서양화돼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식 사회잖아요. 요즘 AI니 뭐 제미나이니 뭐 챗 GTP 해가지고 모든 게 지식이잖아요. 그 모르면 못 따라하잖아요. 지금 뭐 늙은 사람들 제대로 지껏 제대로 찾아먹기 힘들어요. 보면.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동양에도 점점 어떻게 되나요? 늙은이가 점점 공경심이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랬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근데
지금 내 사실 이것을 우리 딸이 거기 올려주는데 우리 딸이 지금 어디 갔어요. 그래가 뭐 화요일 날 온다는데 그때 내 지금 오늘은 금요일 날 이걸 하는데 올라가는 건 화요일 저녁에는 수요일쯤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